사회복지법제론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법의 출현과 역사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법의 출현을 보시면요.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발달, 정치경제 사회체제의 변동에 따라 생겨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제도와 함께 형성되고 발전되어 온 것이 사회복지법이 되겠습니다. 19세기 말 선거권 확대로 노동자의 참정권이 확대되고 노동정당이 탄생함에 따라 국가는 노동자의 보호와 사회보험의 입법을 위한 압력으로 작용이 되게 됩니다.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국가와 국민 사이에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 의무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은 자유권적 기본권과는 달리 법률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보장되는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은 다른 법과 달리 매우 최근에 전개 발전해온 사회법으로서 시민법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견지에서 독립된 법의 영역으로 자리를 확보해오고 있습니다. 전통적 농경사회에서는 개인의 기본적 욕구 충족이 주로 가족과 지역사회라는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졌고 생산수단인 토지를 소유한 가장이 가족원을 총체적으로 지휘하면서 가족 구성원의 무상노동을 지배하였으며 동시에 가족 구성원의 생활 보장까지도 가장이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세 말 토지에 기반을 둔 농민 가장은 농노제의 모순 심화, 영주의 지배력 약화, 공동체의 이완 등으로 계층적 분화가 진행되면서 빈민 문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절대왕정이 성립하는 15세기 말 이후 봉건 가신단의 해체, 수도원의 해산, 신대륙부터의 은의 유입에 따른 인플레이션, 또한 15세기에서 16세기 이후 인구 증가와 관련하여 양모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클로저가 대규모로 행해지게 됩니다. 지주의 입장에서는 땅을 농민에게 대여해주고 지대를 받는 것보다는 그 농지를 목초로 만들어 양을 키우는 것이 보다 많은 이익을 보장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경작지를 목초지로 만들기 위해 인클로저가 행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농민들은 경작지가 부족해지게 되었고 대규모 불황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클로저가 곧 농지 축소와 식량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곡물 가격의 상승으로 생활의 곤란 문제는 더욱 심화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자본주의의 출현은 가족이 지니고 있었던 생산과 소비의 기능을 분리시키게 됩니다. 가족은 단순한 소비 생활의 공동체로 전락하고 농민은 임금 노동자화가 되게 됩니다. 그 결과 가족과 생존에 관련된 부양 문제는 임금의 노동자인 가장의 노동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법적 부양 책임자인 가장이 받는 임금은 단순한 노동력의 대가로서가 아닌 가족 구성원의 생존 비용까지 부양 비용까지 포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었으나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임금은 노동력에 대한 환가 대금일 뿐 노동력을 소유한 인간과 그 가족의 생존에 대한 배려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가족법상 부양 책임과 자본주의의 분배기제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게 되었고 사회적 차원에서 생존과 부양에 대한 새로운 법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새로운 법리는 사회적 구조적 모순을 사회복지라는 차원에서 사회 혹은 국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생산 현장을 포함한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공간이 기계화, 대량화, 도시화 등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노동자 개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여러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게 되었고, 더불어 시민법을 근거로 하는 시민사회의 정치-경제적 원리가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상호 모순적인 것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정치적 민주주의 원리에서 모든 개인이 법 앞에 평등하나 경제적 자본주의 원리에서는 노동가와 자본가 그리고 노동력을 갖추지 못한 취약계층 사이에 심각한 불평등과 생활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종래 시민법이 바탕으로 하고 있던 사적 자치의 원칙 또는 계약 자유,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과 같은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이 오히려 불평등과 부조리를 심화시키게 됨에 따라 이를 수정하기 위한 수정 원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와 관련된 법이 사회법이며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필요한 시민법 원리의 수정과 관련한 등장한 법이 노동법을 필두로 한 경제법과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 등이 되겠습니다. 역사적 발전 배경을 보시면 영국의 경우 1601년 엘리자베스 구민법이 가장 기초가 되는 사회보장 관련 법이 되겠습니다. 구민법 시행 이전에는 봉건사회의 붕괴와 산업 발전의 계기로 시민계급에 의한 자본주의 경제의 발달이 종교개혁의 진전과 함께 근대사회로 넘어온 유럽에서 13세기 이후 도시의 발달, 십자군 원정에 의한 비용의 지출과 흑사병 등으로 인한 농노의 감소, 또한 1381년 와트 테일러에 의한 농민 반란운동과 함께 농노제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15세기 중엽 이후 모직물 무역이 성행하자 목초지의 확보를 위해 토지를 환수함으로써 많은 농민들이 불황자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인클로저 운동과 이후 헨리 8세 이혼 문제로 야기된 종교개혁으로 인한 수도원의 해체, 교회 중심의 상호보조와 자산적 박애적으로 행해졌던 빈민구제 사업이 국가가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등장한 것이 사회복지법이 제정되기 시작하였고 1351년 에드워드 3세는 노동자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 노동자법은 임금의 상한선을 정하고 실업자는 고용주의 고용 제한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며 소속 교구에서 떠날 수 없는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불황민의 경우 자선행위를 금지시키면서 이를 위반 시 낙인을 가하도록 하는 심지어는 형벌을 가하여 자선을 구걸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 법은 1388년 빈민법으로 고쳐야되어 임금 상승의 원인이 되는 노동자의 이주를 금지시키게 됩니다. 1601년에 이르러 엘리자베스 2세가 제정한 엘리자베스 구민법이 기존의 법들을 통합하여 15세기 말 이후 시행되어 왔던 빈민 통제적 법령을 집대성하여 입법화하게 됩니다. 구빈에 대한 책임을 교회가 아닌 정부가 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빈민 구제보다는 빈민 통제와 관리에 중점을 둔 법이라고 하여 그것이 이제 한계가 되겠습니다. 이후 1662년 찰스 2세가 정주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 정주법은 빈민의 도시 유입을 막기 위해 빈민은 소속 교구에 정착하여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 이동을 제한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이후 1722년 제정된 작업장법은
조지 1세가 1723년에 작업장 조사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빈민자와 실업자를 직접 고지하는 대신 작업장에 강제 노동을 하도록 하고 임금을 지불하는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각 교구는 개별적으로 원내구제 원칙으로 시설 처우를 개선시키고 작업장 수용을 거부하는 자는 구제받을 자격을 박탈하는 등 사업자를 중시하는 중상주의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1782년 제정된 길버트법은 조지 3세가 1782년에 제정한 법으로서 구빈법 개혁 조치의 하나로서 일종의 작업장 개선 운동이 되겠습니다. 길버트법은 구빈세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구빈세의 지속적인 증가를 방지하였고, 교구의 연합을 통해 효율적인 구빈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였으며, 교구연합에서는 최초의 현대 사회복지사에 해당하는 유급 구빈 사무원을 두게 됩니다. 근면한 빈민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집에서 공공보조를 받도록 하는 원해구제 제도를 최초로 창시하여 거택보호제도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1795년 제정된 스피넨랜드법은 조지 3세 때 스피넨랜드의 버크셔 카운티의 행정관이 제정한 법으로서 임금 보충 방안 급여수당 척도를 도입하여 당시의 빵 가격과 가족 중 아동의 수에 따른 생활비를 고려하여 노동임금의 부족분을 지방세로 보충해주는 임금 보조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최저생활 보장에 기반을 둔 최초의 가족수당 제도가 되겠습니다. 1834년 개정된 구빈법은 1832년 선거법의 개정으로 신흥 부르주아 세력이 등장하여 산업혁명으로 필요한 저임금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 스피넨랜드법의 임금 보조수당 제도와 길버트법의 원해구제 제도를 폐지하여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의 원해구조를 금지시켰습니다. 빈민의 구제는 오히려 빈민을 증가시켜 사회를 위태롭게 한다는 사상으로 빈곤이나 부는 개인의 나태나 근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지도록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은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을 시도하거나 제도적인 빈민구제법이라기보다는 통제적이며 잔여적인 빈민구제법으로서 주요 내용으로서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구제의 원칙, 중앙집권화의 원칙이 있습니다. 열등처우의 원칙은 구빈의 대상이 되는 빈민자의 생활 수준이 노동하는 임금 근로자의 임금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라는 것으로서 현대의 공공보조제도의 보충급여 방식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작업장 원리 원칙은 노약자나 질병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 원해구조를 허용하고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은 원해구조를 금지하고 작업장에 수용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원조도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스피넨랜드법에서 시행하던 임금보조, 아동수당 및 가족수당 제도, 길버트의 원해구조 제도를 폐지하여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의 원해구조를 금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피구제자의 구제는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인 빈민법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화시켰고 교구연합인 구빈연합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중앙집권적 구빈행정 전달 체계를 중앙정부의 구빈법위원회, 고자위원, 연합교구의 빈민보호위원회로 개편하였습니다. 구빈법과 관련된 영상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역사를 파헤쳐보면 정말 재미있는 일화와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진행되고 있는 법과 제도 등이 당시에는 큰 선택이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지금처럼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평등을 보장해주는 시대가 아닌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위치에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억울했을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한없이 배고프며 억울해도 표현하지 못하던 시대가 있었죠. 서양은 동양보다 앞서 이런 인간의 존엄성과 빈곤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60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구빈법이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많은 사회복지사들에게 사회복지 역사의 기준을 정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중세시대 서양 즉 유럽은 봉건적 제도의 틀에 살게 되면서 귀족과 서민 또는 노예라는 계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명령과 학대는 기본이었지만 이런 불평등에서 평등을 외치는 노예들의 불만은 자꾸 늘어나갔죠. 불만은 곧 국가의 내부적 불안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왕은 칼을 빼들었죠. 빈민구제, 불황자의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제 우리는 시간여행을 떠나 15세기부터 16세기에 벌어진 일들이 궁금해졌을 겁니다. 엘리자베스 여왕과 구빈법에 대해 그냥 궁금해서 검색질을 해보겠습니다. 당시 15세기 말 영국은 봉건사회 속에서 귀족들은 배부르고 귀족에 귀속된 농민들은 배고픔을 느끼고 있었죠. 하지만 배고픈 농민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흉작의 아이까지 출산하게 되자 기근이 찾아왔고 남아있는 공지나 땅에 농사를 지어 생계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귀족들은 빈 땅이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땅에 금을 긋고 돌담을 쌓아 자신들의 땅이라 주장합니다. 소유권 주장, 우리는 그걸 엔클로저 운동이라고 말하죠. 땅을 잃거나 빼앗긴 농부들은 실업자가 되었고 이에 불황자가 되었습니다. 불황자의 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갔죠. 귀족들의 땅 욕심에 한순간 농부들은 불황자가 되었고 이와 함께 사회 문제가 발생하자 영국 왕실은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영국 왕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지 않는 불황자는 죄인이며 매질과 부금으로 처벌해야 한다. 어이없는 생각이지만 그들은 그걸 당연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불황자들은 강제로 노동을 해야 했고 이를 거부하면 채찍과 고문, 감옥살이로 처벌받았죠. 2012년도에 개봉한 레미제라블이란 영화를 참고하면 당시 유럽의 빈민 정책에 대해 매우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은 좀 더 효과적으로 불황자들을 관리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불황자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죠. 사람을 마치 동물처럼 등급을 매기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치닫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과 두 번째는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동. 그냥 애들을 말합니다. 노약자나 병든자, 시각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은 노동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빈원이라는 시설로 강제 수용 조치합니다. 반면 그 외의 사람들은 노동 능력이 가능하지만 게으른 사람들이라 판단하여 참혹한 작업장으로 보내져 평생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됩니다. 애들은 그냥 조용히 공부나 하라며 교육장으로 보내집니다. 우리는 이 영국의 빈민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빈민법을 처음 제정한 엘리자베스 여왕의 생각부터 헤아려보죠. 한 국가의 왕이자 절대권자에게 빈민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마냥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을까요? 귀찮고 처치하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보다 살기 좋은 세상, 보다 건강하고 튼튼한 국가의 미래를 보았을 겁니다. 물론 무엇이든지 실수와 오판은 있기 마련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자신의 무능력과 짧은 견해에 정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니까요. 그래도 영국의 구빈법은 최초로 종교가 빈민을 구호하지 않고 국가가 나서는 시작을 알리게 하였고 공공구조가 왜 필요한지 알게 해준 소중한 법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사회복지라는 제도와 법을 만들게 해주었으니까요. 본 영상은 SL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제작하였으며 이상으로 구빈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국의 민간 사회복지 실천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법제론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